남자가요, 오죽 이렇게 못났으니까 이렇게 요즘 시체말로 찌질남입니까? 김기학 아나운서. 네, 의정부의 번화가 한 광장에서 낯뜨거운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한 광장의 모습인데요. 여성 2명이 무언가를 피하듯 급하게 달려가고 알고 보니 그 뒤에는 웃옷을 올린 남성이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체를 드러내고 있죠. 여성들이 달아나자 남자는 화가 난 듯이 주변에 있던 쓰레기 봉투를 집어 던집니다. 네, 애꿎은 봉투에 화풀이를 하는데요. 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데 급기야 발로 차서 봉투가 터져버립니다. 주변은 쓰레기로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네. 남성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 광장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고 행인들에게 주먹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웠습니다. 네, 급기야 경찰이 출동했고 인상착의를 파악한 경찰이 도주하는 남성을 붙잡게 됩니다. 네, 붙잡힌 모습이고요.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저게 이제 시간이 늦은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인적은 드뭅니다만 저 거리를 보니까 뭐 번화가란 느낌은 좀 드네요. 네, 저게 이제 그 00시 10분이니까 네. 뭐 아주 사람들이 없는 그런 그 상황은 아니고요. 네. 행인들이 간간히 있는데 네. 아마 제가 볼 땐 저 남성이 보여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그 과정을 이제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사실 상점가가 이제 밀접이 돼 있고 유동인구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일단 이 사람은 술에 취해 있다라고 지금 이제 알려져 있고요. 네. 지나가는 여성들을 향해서 뭐 어떤 음란 행위를 하니까 이 여성들이 피해서 도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실 이 사람의 목적은 자기 그런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놀래서 뭐 고함을 지르거나 하는 이런 것이 존재감을 주는 것인데 네. 예,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일시적인 괴력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쓰레기통을 이제 집어서 던진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정말 뭐 저런 사람들이 요즘에 왜 갑자기 좀 많이 보이는지 네.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곳이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번화가의 광장이래요. 딱 보니까 그 광장은 로터리처럼 돼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저곳에서 저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다가 그걸 보던 여성 앞서 CCTV 나왔잖아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뛰어간 거예요.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왜 길거리에 있는 종량제 봉투를 걷어차고 그냥 터뜨리고 맙니까?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전형적인 노출증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전형적인 노출증 환자들은 본인들의 불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행위를 할 때 굉장히 좀 불안해서 제대로 본인이 그런 느낌 같은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노출 행위를 하다가 네. 누가 보면은 빨리 달아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광장에서 드러내놓고 하는 노출증 환자를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 저 사람은 이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겉옷을 올리고 그거를 상대방한테 굉장히 멋지게 보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는 여성들을 갖다 유혹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여성들이 파들짝 놀라서 달아나니까 왜 이렇게 멋진 나를 보고 달아나지? 라고 본인은 착각한 거고요. 그 행동이 자신을 갖다 멸시하고 자신을 능멸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어딘가에 화풀이를 갖다 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거예요. 네. 최명기 원장님의 분석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더 당황스럽네요. 네. 검거 당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대 위에 어떤 성인 남성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제 음란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던 여성 2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2 여성을 그 남성분이 그 음란 행위를 하면서 뒤쫓아간 거예요. 112 신고 접수가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수색을 하다가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 차이가 동일한 분이 저 길 너머 사거리에 계셔가지고 이제 뒤쫓아가서 이제 붙잡은 사건입니다. 보신 것처럼 CCTV의 행동이 고스란히 찍혔고요. 무엇보다도 목격자분도 있었으니까 박지훈 변호사님, 네. 이 사람 뭐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CCTV에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음란 행위 부분 완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음란 네. 행위라면 뭐 노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노출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 노출을 자신이 음란 행위를 한 게 아니고 소변을 보기 위해서 노출한 것이다라고 혐의의 일부분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장희영 교수님, 예. 경찰이 저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야 될까요? 잘 모르겠네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일단 네. 화면상으로는 누가 봐도 좀 정상적으로 소변 보는 행동은 아니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참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조금 전에 앵커님이 저기가 의정부에 한 번화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네. 번화한 곳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되게 이례적이니까 우리 뉴스파이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공교로운 건지 아니면 요즘 사회적인 문제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저 같은 장소에서 네. 아까 저건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 날짜는 다릅니다. 불과 4시간 전에 거의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었는데 그래요? 같은 남성이 아니라 다른 남성입니다. 다른 남성이 저녁 8시경에 바로 저 번화한 광장에서 여성들의 무리를 이렇게 막 따라가면서 말을 걸고 막 이러니까 여성들이 좀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좀 피하면서 좀 빠른 걸음으로 도망을 가니까 네. 역시 그 남성은 만취한 남성이었었고요. 그 여성들을 따라가다가 이 남성은 조금 더 과감하게 상의가 아니라 바지를 내립니다. 바지를 내리고 그 여성들이 또 얼마나 더 놀랬게 노출을 하고 난동을 벌이니까 굉장히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 바로 비슷한 장소였었고 불과 4시간 전에 의정부에서 있던 일입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 나왔습니다만 저 CCTV에 범죄가 일어났을 당시에는 이제 어두컴컴한 이 밤이 깊은 시간이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곳에 낮에 이제 우리 취재 기자가 가봤을 때 담긴 화면을 보면요. 진짜 번화가네요. 뭐 예. 이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가게들도 진짜 즐비해 있고 바로 저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번화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네, 이제 뭐 남성들 같은 경우는 별로 충격을 안 받았을 거고요. 저 사람의 이제 주 핵심 그 범행 타겟은 다 여성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저런 식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보통 이제 여성들이 뭐 고함을 지르고 이제 뭐 도주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은 저런 사람들의 어떤 그 만족감을 좀 더 배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도 지난번에 한번 그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경이 아침에 이렇게 가다가 음란 행위를 네. 했을 때 300m 쫓아가서 잡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도 그 여경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놀라거나 소리를 안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도망가잖아요. 아하.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공개된 자리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적어도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반응을 했었다면 이 사람은 상당히 좌절했을 텐데 네. 통상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경찰에 적발되고 하는 얘기가 딱 그 정해져 있어요. 아, 나는 그때 음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소변 본 거다. 아하. 소변을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종류는 또 약간 모방 범죄 같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네. 술이라고 하는 이 알코올 효과도 네. 상당히 이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에서 굉장히 어떤 그 동물 쪽으로 가깝게 그 바뀌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하는데 우리가 그걸 알코올 효과라고 합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광경을 목격한 분들은 얼마나 정말로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직원들이 여기 서 있었는데 저기서만 뛰어오는데 이제 막 바지 벗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여직원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최명기 원장님, 이 사람은 혹시라도 여성들이 자신의 어떤 그 못된 음란 행위를 하는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걸 보고 쾌감을 느끼고 자극을 받는 거예요, 혹시? 그렇다고 생각하기엔 이 사람의 행동은 석연치 않습니다. 음란 행위를 보고 놀라는 걸 보고 쾌감을 갖다 얻는 거는 전형적인 노출증 환자한테 있고요. 네. 그거는 보통 이렇게 인적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본인도 자신의 그런 모습이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제 추측에는 본인이 이제 술을 많이 마셨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성한테 말을 걸고 뭔가 성적인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성한테 얘기하고 그거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거를 피하고요. 네. 화가 나니까 거기에서 바지를 내리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거고요. 네. 여성들이 피하니까 더 화가 나서 쫓아간 거지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행위가 번화가에서 일어나서 다행인 거지요. 만약에 이게 골목이나 인적이 그러네요. 드문 곳에서 일어났으면은 아마 거의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갖다 시도하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박지훈 네. 변호사님,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걸 그냥 가벼운 뭐 범죄로 처벌하다가는 나중에 정말 큰 그렇죠. 강력 성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하다가 술 마신 이후에 강력 성범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일단은 소변을 본다고 했던 그 음란을 행위했던 사람은 형법상의 공연 음란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네. 속옷하고 바지를 내린 채 걸어다닌 사람은 음란한 행위를 했다기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 노출죄 정도가 해당합니다. 그렇게밖에 안 돼요? 둘 다 그렇게 입건을 했는데 사실은 처벌이 좀 약하거나 아니면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봐야 되긴 한데 일단은 네. 두 개로 처벌을 하고 이 두 남성이 이 공연 음란죄도 뭐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과다 노출죄 10만 원의 범칙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법이 좀 현실을 못 따라간다, 반영하지 못한다,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윤성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저 한 10만 원 정도 범칙금 정도 내면은 나도 한번 뭐 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방의 심리를 자극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이것이 그동안에 있어서 여러 행동이 중첩돼서 이제 즉 상습적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좀 더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네. 문제는 지금 공연 음란죄라고 해봐야 1년 이하 징역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밖에 안 되고 네. 또는 뭐 과다 노출 같은 그런 경우도 아까 이게 범칙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자꾸 유행을 해서 사회 문제가 된다면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 어떤 그 법을 좀 더 강화한다든가 네. 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큰 피해가 정말 이 정도에서 그쳐서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